방금 전에 맹현균 기자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잘 가동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요? 살찔 이유가 없어요. 얼굴도 많이 타시고 살이 예전에 뵀을 때보다 더 많이 빠지셔서 좀 놀랐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머리만 안 빠지면 되죠.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늦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살을 좀 찌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국회 차원에서 논의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된 겁니까? 지금 핵심이 여야 의정 중에 사실 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개혁 관련돼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기 과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사실 의료계의 지금 동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의료계 쪽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당초 논의하기로는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든 한 3-4명씩 참석하는 회의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리고 의료계는 설득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의료계가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 없는 협의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뭐 여야 정이 중심이 되게 하면서 논의를 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 또는 상황이란 것은 의료진 특히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여든 야든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저도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예. 만나는 주체가 그러면 누굽니까? 의사협회입니까? 아니면은 교수 비상대책위 쪽입니까? 전공입니까? 두루 다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나면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정부는 태도를 바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6년도 의대 정원 늘린 거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마치 큰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미 장관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장차관이든 정책 책임자에 대한 경질이나 문책 또는 사과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의료계가 많이 얘기하는 25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 이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을 전제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꾸려져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달 반 정도 전의 상황과 달라진 건 없다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한 달 반 정도 전에 장관들이 이미 재논의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정부 태도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 그 테이블에 의사들이 대표성을 갖고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갖고 와서 논의를 하면 2,000명 증원이든 1,500명 증원이든 증원 논의를 제로 베이스에 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그런 26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2025년은 지금 이미 지금 의사단체 의료계 쪽에서는 수시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2025년 의대 정원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검토해봤는데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도 한의대에 관련돼서 2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계가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정부는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테이블에 그냥 앉으라고만 하면은 앉냐 이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의견은 뭡니까? 저희들은 25년도 정원도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열어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의료계가 앉잖아요 테이블에. 그럼 그것 말고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했고요. 예.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부는 뭐 이태원에서 159명이 돌아가셔도 책임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에 네. 어울리지 않게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희한한 정부긴 하지만 이 정도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으면 정무직 공무원들은 정책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해서 정무직 공무원이라 따로 뽑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아무도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저는 정책 실패 또는 정책 혼선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내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일단 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의사 증언에 대한 2,000명 증언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건 뭐 제가 그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언급만 하고 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근데 저희가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지만 저희가 청문회도 해보고 다 했는데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도 제대로 설명 못해요 정부는. 네. 그리고 늘어난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를 다 삭제해서 없애버렸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뭘 가지고 검증하고 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네. 또 이해관계자가 그 배정 증언들을 대학에 나누는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부정을 못해요. 근데 그건 뭐 청취자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25년 의대 증원하는 문제 재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논의 테이블에서 뺄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학생과 학부모 지금 수험생들의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논의할 수 없다라고만 하면 답이 없으니까 대화가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소송도 잇따를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그 의대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시에서 항상 100명 뽑겠다 그러면 100명을 다 뽑진 않았대요. 네. 그 테스트나 이런 것도 해보고 적절치 않으면 다 정시로 좀 더 넘겨서 정시에서 더 뽑고 덜 뽑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왔고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내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의대 정원 10% 이상 늘게 되면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데서 평가를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학이 교육할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10% 이상 늘으면 자동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교육할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면 거길 졸업해도 의사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에 네네. 있는 교수들은 이 정도로 정원을 급격하게 늘리면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뽑아놓고 교육은 못한다. 그것도 혼란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또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반발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짧은 기간이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어놓고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죠. 그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점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테이블에 얹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게 우려된다.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좀 걸린다. 이런 얘기를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돼. 뭐는 아예 논의할 수 없어. 이러면 논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의료계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그 사이에 또 지금 정치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논의가 공전이 되는 사이에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맞습니다.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오기 전에 그 노조죠. 그 소방본부 쪽에 일하고 계신 그 응급 환자 이송하시는 분들 만나고 왔는데 예.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할 대상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계속 피해를 입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좀 다 내려놓고 일단 앉아서 얘기를 하자라고 의료계와 정부를 양쪽을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의료계가 테이블에 나와서 뭔가 대화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테이블에 나오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는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얘기를 하지도 않고 복귀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도 지금 전공의에 대해서 내렸던 행정명령 다 철회했잖아요.
수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군의관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경증은 이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가를 높여줘서 의사들을 돈으로 좀 어떻게든 그 노고를 치하하고 붙들어 두겠다는데 지금 응급실에서 버텨주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번아웃 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하루냐 이틀이냐의 문제지. 그럼 그거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 선포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당직 의료기관 지정해서 응급실 포화도 낮추겠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지 핵심이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수가를 높여서 경제적 금전적 보상을 좀 하겠다는 건데 뭐 그것도 뭐 아까 말씀 잠깐 드리긴 했지만 전혀 뭐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게 의료 인력이 지금 공백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자체에도 의료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는 응급처치를 하고 배우로 넘기면 배우 인력들이 수술할 거면 수술하고 처치할 거면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배우 인력도 지금 구멍난 상태거든요. 이거 전반적으로 메우지 않으면 응급실에만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추석 연휴 기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병원을 일반적인 병원들을 운영을 안 하고 응급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일단은 이 추석 연휴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번아웃 되신 분들을 수가를 높여가지고 그걸로 위로도 해드리고 보상도 해드리겠다는 건데 번아웃 된 분들이 그러면은 더 버틸 수 있는 뭔가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수가만 올린다고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응급실에 계신 분들이 당직 쓰시고 다음날 진료 보시고 거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관련된 분들 만났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거의 우시려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러셨어 저한테. 거짓말 안 하고. 버티고는 있는데 완전히 지금 그렇게 상태라는 거예요. 좀 뭔가 그런 분들한테 수가만 몇 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버텨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대한 대책도 되게 어렵다 이 말씀하셨는데 추석 연휴 때까지는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든 땜질식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버티고 난 뒤에 해결책이 없으면 그럼 그 인력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의사도 더 충원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의사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서 의사를 빼오는 거거든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의사들을 수도권에서 채용한다거나 군의관 보내는 거 그럼 군대는 어떡합니까? 공보위는 진짜 의사 없는 의료기관이 없는데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을 빼서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일단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지 뭔가의 출구가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여당에서도 슬슬 전제 없이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이나 문책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열린 논의라는 것이 시작이 돼야만 실마리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과제 필수와 지역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을 증원하고 하는 것들은 프로세스를 잡아서 반드시 하자고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의 것도 그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의사들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의사분들의 지금의 태도도 잘못됐죠. 그런 분들도 잘못됐어요. 특히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은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하죠. 여쭤보시면. 근데 그게 이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문제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논의에서 조금 배제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고 뭐 지금 당장 응급실을 가는 거 그러니까 거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지 않습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이 문제 좀 잘 풀어서 열심히 의사단체들도 좀 적극적으로 설득 좀 해서 하고 있고요. 의사분들도 제가 계속 만나고 있고 정부 쪽도 계속 좀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양자 간에 불신이 많이 쌓여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좀 안 되고 있고 뭐 한쪽 손을 제가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일단 마주 앉아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누구 보고 다
양보하라 이것도 아니고요. 예. 벌써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요. 네, 그 사이에 민주당도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